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뭐 의약품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잘 나름대로 상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는 안 드셨으면 해요. 안 드셨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당뇨, 고혈압 등등으로 아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약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약이. 건강했어야죠. 식사 끼니 때마다 말이야 배불러서 못 드실 정도로 약을 많이 드셨는데 그렇다고 했으면 건강했어야죠. 62에 돌아가셨거든요. 약이라는 걸 제가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어떨 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의 얼굴이 다 생김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얼굴만 다른가요? 어떤 약을 받아들이는 그 우리 몸에서 약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생리적인 작용도 다 다를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약을 만들지는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약을 만들잖아요. 또 하나는 분명히 약이 독이란 말이에요, 독. 약이 독이란 얘기죠. 뭐 독이 있으니까 또 독을 물리치겠죠. 독으로 물리치는 게 약인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혈압약이 있고 당뇨약이 있고 뭐 고지혈증 약이 있고 뭐 등등 무슨 뭐 무좀약이 있고 유장약이 있고 뭐 두통약이 있다 치자고 이것을 혼용해서 쓴단 말입니다. 현재 의료가 혼용해서 섞어가지고. 근데 그게 섞었을 때 약의 혼용 그리고 남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이 우리 몸에서 정말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번쩍 손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약이 섞였을 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약이 섞였을 때 또 우리 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연령, 성별, 그다음에 뭐 음식 습관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뭐 장기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할 텐데 또 불구하고 약이라는 것을 먹어서 어떻게 획일적으로 우리의 몸이 좋아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눈부시 발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의료가.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자만이지요, 자만. 그것은 자만의 의료계 어떤 자만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어떠한 영양이 좋아졌다든지,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식의 원인이 어떤 팩터가 총체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그것을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서 옛날에도 수명이 90살,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90살, 10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죠. 다만 어떤 여건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천수를 못 누린 것이지. 자, 그렇다면 의료의 예를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200년 전에 방열이 있었어요. 방열. 여러분들 방열이 뭔지 아세요? 모든 병의 원인이 피가 탁해진 결과이다라고 해서 어떤 질병이 왔을 때 피를 빼서 버리는 거를 방열이라고 했습니다. 방열. 그 방열이 불과 200년, 250년 전에 우리 인류가 환자들에게 했던 방법이거든요. 피를 빼서 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위에 그러면 어디 부위에 피를 빼겠냐? 뭐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를 쏟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손목을 끊거나 아니면 거머리를 써가지고 피를 빨아냈어요. 그런데 자, 손목을 끊어서 피를 빨아내려면 면도칼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어떤 그 메스를 다루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도칼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그 방열에 대한 권리를 줬어요. 누구냐? 바로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그래서 이발사들이 이제 방열을 해서 손목에서 피를 어느 만큼 뽑았느냐? 기절할 때까지 뽑아서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부자들이나 이용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피를 빼서 버리니까 당연히 피를 빼서 버리는 용기도 필요할 것이요. 그 빨간 피, 그 다음에 이제 묶는 붕대도 필요할 것이요. 이래서 여러분들 이발관 앞에 가시면 그 빨간 하얀 네온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주발이 있어요. 결국은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방열을 할 때 붕대와 피와
그다음에 그 주발을 의미하는 상징이 지금도 이발관 앞에 가면 이발관을 상징하는 사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방열로 죽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기관지에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방열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그 의료가 발달해서 왔다고 한 것이 불과 2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의료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맡기는 행위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약의 기전을 들여다보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라는 것이 혈압이 높아지면 축복이에요, 축복.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왜 질병입니까? 대한민국의 혈압약 시장이 1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병입니까? 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대한민국의 혈압약 시장이 1조 육박한다. 1조. 그러면 그게 과연 병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는 것이 병입니까? 병이라고 하면은 영화나 TV에서 꼭 주인공이나 걸리는 병이 병 아닙니까? 가령 현상 아닙니까? 가령 현상. 나이가 들면서 생체가 우리 몸이 늙으면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을 가령 현상이라고 하는데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가령 현상 아닙니까? 왜 그러면 혈압이 높아집니까? 우리 몸이. 동맥경화가 생기니까 혈압이 높아지겠죠. 동맥경화가 생기니까. 혈관도 당연히 노후되겠죠. 우리 수도 파이프가 녹슬듯이 우리 혈관도 녹슬게 되어 있겠죠. 점점 뭐 두꺼워지겠죠. 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동맥경화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인간이 동맥경화를 경험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사춘기 이후부터입니까? 20대부터입니까? 30대부터입니까? 40대부터입니까?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동맥경화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태어나서 혈액이 돌면서부터 동맥경화는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피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가령현상이지. 그것이 어떻게 질병으로 해서 간주해서 약을 먹는 거 이것이 옳습니까? 한번 전 국민께 여쭤보죠. 이게 옳습니까?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질 수 있겠죠.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유용한 역할도 합니다. 왜? 이것은 어떤 우리의 면역과도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전이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혈행을 높이면서 당연히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붙어서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해야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전이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이 부분이?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혈압이라는 것이 130에 90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혈압계는 도대체 뭡니까 혈압기? 130 뒤에 붙는 HG 밀리미터 수은주라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도대체? 뭐가 밀리미터 수은주입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의사분들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거 수은주입니다. 수은주. HG. 하이드로젠이라는 거.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 기둥입니다. 수은 기둥. 네 피의 압력이 수은 기둥을 16cm 올릴 수 있다. 13cm 올릴 수 있다. 이것이 혈압이거든요. 그럼 왜 물로 만들지 않을까? 왜 수은으로 만들었을까? 혈압계를. 물은 1.6m 올려야 되거든요. 수은은 물의 13배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압계를 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혈압계가 제 키만큼 커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은주로 만든 거예요. 수은주. 그래서 우리가 그 수은주라고 HG 수은주라고 읽어요. 혈압을 읽을 때. 그런데 자 이게 어떻게 그럼 재느냐? 일단 여기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를 조이게 되면 이제
뭐 혈액이 나빠지겠죠. 퍼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혈액이 동맥벽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소리를 의사들은 청진길 대고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콱 풀러요. 콱 풀면 피의 혈액이 원활해지니까 소용돌이 치던 것이 멈추면서 피의 혈액이 원만해지겠죠. 소리가 멎겠죠. 소리가 날 때가 수축기고 소리가 멎을 때가 이완기예요. 그게 뭐? 그럼 여기는 혈압이 여기다 혈압을 재면 어떨까요? 여기다 재면 어떨까요? 발목에 재면 어떨까요? 허벅지에 재면 어떨까요? 다 혈압 잴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다 재가지고 듣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은 수축기요. 소리가 안 나면 이완기야. 그게 뭐 어떻다라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되고 환자가 아닌 게 되나요?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혈압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뭐 도둑놈이 강도가 쫓아와서 도망칠 때는 혈압이 200도 넘어가는 거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도 사나운 개가 쫓아와서 도망칠 때도 혈압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싸나운 개가 쫓아오면 혈압 높을까봐 도망가지 말고 개한테 네 다리를 줘야 됩니까? 남녀가 격렬한 사랑을 나눌 때도 혈압은 높아지는데 그러면 사랑을 잠시 멈추고 혈압약을 먹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혈당도 올라갈 수 있고 혈압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질환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높아졌거나 필요 이상으로 낮을 때 그때는 약을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가령 현상에 의해서 높아질 때 이것을 어떤 질환자를 간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될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혈압약 먹지 말자라고 해서 상업적 이익 얻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혈압약 파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건강 강의하는 입장에서 상업적인 거 배척하고 여러분들 정말 병원에 가서 의지만 하지 말고 정말 벌어둔 돈 여유 있게 정말 즐기면서 쓰고 여행 다니시고 쓰고 병원에 갔다 가시고 정말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평생 버는 돈 병원에 한 2, 3개월 앞두고 다 갖다 바치고 쓸쓸하게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생마감하는 그런 일 없게끔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어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리고 강의 끝날 시점이지만 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세상에 먹을 것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혈압약 먹으면서도 기존에 술 먹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합니다. 혈압약 먹으면 술 먹어도 되느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질병을 일으킨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 병원의 역할은 이래 돼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강의 같은 거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강의도 안 하고 이제 글도 쓰기 싫은데 사실 뭐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개선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자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만 뭐 사실 얼마든지 편하고 재밌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그 저같이 규제하는 사람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전 이제 뭐 이게 제가 이제 뭐 언제 어떤 계기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정말 하기 싫고 제가 그래서 마치면서 정말 옷도 편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전에 뭐 항상 와이셔츠 넥타이도 맸는데 이제 뭐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 자세도 좀 삐딱하게 이러고 저는 오늘 사실 강의하고 싶어요. 좀 건방져 보이게. 사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나왔거든요, 오늘.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드리고 강의를 마칠 건데 사실 여러분들 체중 줄이세요. 혈압 높아지시는 분들은 체중 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찌면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의 길이가 길어집니까? 늘어납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한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에 살이 찐다 그러면 혈관이 늘어납니까? 길어집니까? 혈관이 길어지진 않아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타이어 광고 모델처럼 정말 패태졌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혈관이 이렇게 길이가 길어집니까? 아니에요. 혈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늘어나는 겁니다. 탄력이 있어야 될, 꼼수같이 탄력이 있어야 될 혈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좁아지지 않습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행,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좁아졌으니까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찌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고도 비만인 자가 혈압이 높은 겁니다. 살 뺐어요. 제가 80kg 나갈 때 혈압이 180. 소위 말하는 내력 있는 집안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한테. 그 의사 제가 지금도 압니다. 7년 전 얘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술 끊으라고 그럽니다. 아니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제가 흥분해서 말이 좀 잘못 나왔는데 죄송하고 약 먹으라고 그럽니다. 혈압약 먹으라고 그럽니다. 평생.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먹는 약이 그게 무슨 약입니까? 나와서 어느 순간에는 끊어야지 그게 약이지. 평생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몸무게가 또 80kg 넘어가고 그때는 막 얼굴도 이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누구 찍을 번데기 같은 이런 형상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 선생님, 저 그러면은 그냥 생활습관 개선 한번 해보겠다. 이 혈압이라는 것이, 고혈압이라는 것이 성인병이 아니에요. 성인병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2000몇 년도인가. 그것을 없앤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가 없앴어요. 왜? 왜 없앴느냐? 성인병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 생기는 병이거든요. 누구나 다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생활습관 병으로 바꾼 거예요. 생활습관 잘못된 사람들만 걸리는 병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쳐야 될 의료비 부담을 확 줄였어. 생활습관 병이라고 했으니까 성인병이 아니니까 다 안 고쳐줘도 돼. 내가 몸 관련 잘못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각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쳐놓고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약을 먹으라 그런다 이겁니다. 약 먹을 건 봤어요, 제가. 제가 얘기했어. 그러면 나 생활습관 개선해서 고치겠다. 생활습관은 병이니까 집에 가겠다. 의사 간다는 얘기가 그렇게 말하고 집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하루는 형광등이 나가서 의자 놓고 올라가서 목 제치고 형광등 갈다가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뒤로 쓰러져서 죽었다 이겁니다. 죽었대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형광등 갈다 죽던 백열등 갈다 죽던 나는 집에 가겠다. 저 어저께도 형광등 갈았습니다. 7년 지났는데 백열등도 갈 거예요 오늘 나가면. 그리고 제가 술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며칠 동안. 왜? 다시는 술 안 먹을 거니까. 다시는. 그리고 2009년 7월 7일 날 술 끊었습니다. 정확히 의사한테 혈압 판정 180 혈압 나올 때 저 딱 술 끊었어요. 정확히 2009년 7월 7일 날. 술 끊은 얘기는 뭐 누군가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들려드릴 테지만 딱 끊었습니다. 그러고서 술 끊었는데 살이 언제부터 빠지냐? 여러분들 술 끊으면 살이 언제부터 빠지는지 아세요? 술 끊은 순간부터 살 빠집니다. 술 끊은 순간부터. 왜? 알코올이 간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이물질로 간주했던 알코올이 안 들어오면 간에서는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대사 1순위가 알코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주 한 병 먹으면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의 간탱이는 48시간 동안 알코올 대사에 전념하느라 여러분이 안주로 먹은 지방 대사 한 개도 못하고 그 지방 어디다 갖다 붙이냐? 장갑막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 드시면 이틀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술 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간이, 저도 지방간이었어요. 술 먹으면 다 지방간이에요. 그 지방간은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간이 중간중간에 하얗니다. 여러분들 푸아그라라는 음식 알아요? 푸아그라?
거위 목에다가 파이프 연결시켜서 파이프 연결시켜서 그 곡류 같은 거를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럼 거위가 그걸 억지로 먹고 간이 막 비대져요. 간태가 이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방간이에요. 어? 거위를 지방간 만드는 음식이 푸아그라야. 여러분이 술 드시면 푸아그라처럼 간이 된다 이거예요. 술을 끊으면 그때부터 간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즉시 간에는 지방이 빠져야만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술 먹고 살 빼겠다. 술을 끊는 것이 다이어트고 다이어트는 그 술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술을 먹고 밥을 먹었다 이러면 다이어트는 아예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 어떤 훌륭한 의사나 다이어트 강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밤늦게 술 먹고 빵 먹고 피자 먹고 하면요 살 뺄 가능성은 전무해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생활습관 개선을 안 해도 술 먹어도 살 뺄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씀하면 그것은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런 사람들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 약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우리 그 다음날 체중 줄었나 안 줄었나 토해내거나 설사로 내보내는 거 외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노벨상감이에요. 나오라고 그러세요. 현행 26,000가지 다이어트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술만 끊으시면 10,000병 중에 5,000가지 병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끊으니까 살이 빠지는데 이랬던 얼굴이 이렇게 돼요. 6개월 만에 한 5kg, 2년 지나가지고 14kg 감량을 했어요. 2년 만에 66kg가 됐습니다. 제 몸무게 66kg예요. 저는 무지 독한 놈입니다. 술 끊었지, 담배 끊었지, 다이어트까지 성공해서 66kg예요. 66kg. 그런데 제가 혈압을 재봐요. 그 주민센터 가면 이렇게 넣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넣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재했는데 살이 빠지면서 혈압이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쫙. 왜 내려가는 줄 아세요? 왜 내려가는 줄 아세요? 늘어났던 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던 혈관이 살 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혈관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혈관이 통로가 원활해지지 않습니까? 소통. 혈행이 좋아지잖아요. 혈행이 좋아지면 혈압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총각 때 여자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그건 알아. 제가 맨날 말하니까 아는데 몸무게를 한 10몇 킬로 빼니까요. 총각 때 사귀었던 여자들 이름이 하나, 둘,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자랑했다가 좀 매도 몇 번 맞을 뻔 맞거든요. 옛날 애인 이름 얘기했다가. 그래서 비만한 청소년들이 체중 감량을 하고 나면요. 성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 기억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왜 기억력이 향상되느냐? 혈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약을 먹으라 그래서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될 환자로 만들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증상도 없는데. 증상이 없잖아요. 증상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일상에서의 선택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선택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선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물 한 잔을 먹으러 선택이요. 담배 한 대를 피우러 선택이요.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상에서 선택이 좋은 선택이 많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쁜 선택이 많으면 몸이 나빠지는 겁니다.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거는요. 어떠한 새로운 방법의 시도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치료를 받거나 몸에 좋다는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몸에 좋다는 뭐 보약도 비싸게 줘서 먹거나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기존의 나쁜 생활 습관을 하나 둘씩 줄여나가는 빼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예요. 빼기에 돈이 들면 됩니까? 빼기는 돈이 들면 안 돼요. 오히려 돈이 전략이 돼야죠. 뺐으니까 내가 술을 먹었는데 술을 끊었어. 하루에 몇만 원씩 돈 아끼는 거예요. 하루에 몇만 원 아끼는 겁니다. 요즘 술 한잔 먹으려도 보통 돈 5만 원, 10만 원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얻어먹지 않느라. 담배. 하루에 한 갑씩 피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만 원. 1년이면 150만 원, 180만 원. 한 달 월급치 그냥, 한 달 월급을 여러분들이 그냥 호의 연기로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정말 뭐 태워 없앤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들 하시는데 정말 신자들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담배 필 데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몸 망치면서 정말 안타까워. 그리고 담배 여러분들 피시면 그 담배에 여러분들 세금 내시잖아요. 그 세금의 일부가 국회의원들의 월급으로 쓰이잖아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월급 여러분들이 담배 펴서 주고 싶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에서의 좋은 선택이 많으면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을 해결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약이라는 것이 그 유약 효과, 플래시보 효과에 기대는 것이 많아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기분 문제예요. 기분에 살고 죽는 거예요. 기분에. 어떤 여성분이 전두대품 옆에만 가면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오는 거야. 이분이 시골에 논에 나가가지고서 전봇대 옆에 가서 서 있는데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봇대 옆에 서 있으니까 내가 이 전자파 때문에 머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농부가 왜 그러냐고. 이 전기줄 때문에 전봇대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그 농부 한다는 얘기가 그 전기줄 없는 전봇대라고. 결국은 기분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약도 똑같은 얘기예요. 병원 하나 없는 섬에 병원선이 가요. 병원이 없는 섬에 병원선이 갑니다. 배 타고 이제 의사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섬에 있던 할머니들이 너나 나나 없이 이제 뭐 안 아픈 사람이 없겠죠. 다 이제 몰려 나오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선에 올라타는 순간에 아픈 데가 다 없어져. 기분 문제라는 얘기예요. 기분 문제. 그래서 그리고 이중맹고법 이런 걸 해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짜 약을 먹였는데 가짜 약을 먹인 집단에서 효과가 더 잘 나타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약에 대한 효과라는 것이 유약 효과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 결국은 뭐 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맹신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간혹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의사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병원을 부정하는 거냐, 약을 부정하는 거냐. 일부는 부정하는 건 맞아요. 저는요, 약의 내성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성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감기약을 먹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감기약을 콧물이 막 나지 않습니까? 콧물이. 그럼 엄마들이 얼른 가서 콧물 말리는 약을 먹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라는 것이 코 점막에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수금 작전으로 이 점막을 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이 막 납니다. 이거는 바이러스가 열이 약하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몰아내고자 하는 어떤 화공 작전이에요. 그리고 재채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관지에 있는 바이러스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풍공 작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자,
콧물을 말리고 기침은 멎게 하고 바이러스는 약도 없는데 이렇게 감기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는 뭐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만 낫는다 그런 말도 있고 자꾸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 이것을 스스로 어떤 자신의 자가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으로 고쳐 나오는 애들이 있다.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아주 많이 아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겠어. 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니까 약을 하나만 먹어도 얘가 낫는 거예요.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약에 내성이 없는 건강한 몸을 우리는 만들어 주려는 사람들이란 얘기지, 약을 부정해서 아예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만 병원에 보내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병원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차원으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보지 말자는 얘기죠. 그런 비즈니스 차원으로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의료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외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병원에 올 수 있게끔 하고, 영화나 TV 연속구에서 걸리는 병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만 오게 하고 나머지 병들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서 스스로 면역력을 갖추게끔 지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활습관 통해서 좀 병원을 한번 고쳐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의비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강의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과 달리 저는 제가 강의를 해서 뭘 파는 사람도 아니고 상업적 이익을 얻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가 광고회사, 은평에서 광고회사 운영하면서 직원들 고용 창출하고 쌍둥이, 와이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재능 기부의 수단으로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강의 하기 싫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누군가라도 박창희 강의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정말 우선적으로 달려가서 강의할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또 요즘 암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암. 제 주위에서, 그리고 특히 처가 쪽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암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암이 낫기를 기다리는 많은 암 환우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길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행 암의 치료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떠올리실 겁니다. 수술, 그 다음에 화학요법, 그 다음에 방사선. 그런데 저는 이 방법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암 환우에게 녹즙을 먹고 당신이 암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녹즙이 암세포를 죽일 수는 없어요. 다만 녹즙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채소고 그 안에 비타민, 미네랄이 많으니까 열량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먹게 되면 자연 치유력,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서 결국은 우리 몸에 어떤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암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네가 암 환우인데 네가 이 녹즙을 먹으면 암을 고쳐,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암세포를 녹즙이 이길 수 없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녹즙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녹즙을 사요. 몇십만 원짜리 녹즙을 삽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치료 방법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 이분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길을 떠난 암 환우들이 대한민국에 녹즙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지 않는다. 우리가 암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제가 여기서는 드리지 못하지만 언젠가 제가 강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암을 우리가 무섭게 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암의 종류들은 맞서서는 안 됩니다. 암의 종류는 맞서는 세 가지 방법은 백전백패예요. 캔서라는 것은
캔서셀은 암세포는 다 우리가 잘 다루어야 돼요. 걔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암이 왜 무섭습니까? 오건 기관으로 이것이 전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설령 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암세포가 커지지 않게끔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커지지 않게 관리할 것이냐?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방법도 역시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고 이미 병원에 치료를 받아서 어떤 암 환자의 낙인이 찍히기 전 단계에 암은 그래도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병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를 데려가는 병이 아니거든요. 뇌경색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혈관계 질환과 달리 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충분히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공감방송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두서없이 제가 뭐 떠들어댔지만 사실 뭐 제가 이제 강의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제가 열정이 있으니까 누군가 저를 필요하다고 하면 돈 안 받고 하는 강의에 갈 겁니다. 제발 돈 얼마 받느냐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강의 들어오면 제가 얼마 받겠다 하면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받겠다라고 하면 그 돈 못 줘서 저 못 부를까 봐 걱정됩니다. 그냥 500ml짜리 물 한 병만 주세요. 그럼 저는 어디든지 갈 것이고요.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정말 강의를 할 것이고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저야 뭐 나이가 베이비붐 세대는 아니지만 제 형님뻘 누나뻘 되는 분들 베이비붐 세대들요. 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나신 분들 특히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참 이 형 누나들 저한테 형 누나뻘 되는 분들 안타까운 게 부모를 모셔야 되면서 자식에게 공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우자에게 자신의 건강을 기대지 마시고 직접 아침에 일어나서 현미밥도 해보시고 과일도 준비해보시고 그리고 제발 집에 들어갈 때 담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담배 떨어졌다고 돈 5천 원 주고 담배만 사가지 마시고 5천 원어치로 귤을 사보세요. 귤. 까만 봉지에다 꽤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귤 사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식탁 위에서 애들 불러서 와이프랑 같이 귤 까먹는 비타민C의 공급자가 가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남자의 공간을 여자들이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좀 일찍 들어오는데 남자의 공간이 집에 없어요. 여자들은 경제 화장대라도 있고 애들은 자기 방이라도 있죠. 남자들은 그냥 거실에 TV 보다가 쫓겨납니다. 자기 방, 안방으로. 그럼 그냥 거실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서 집 안에서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갔죠. 여태까지는.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밥 먹고 돌아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가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론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저 집으로 돌아오라. 일 끝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예. 집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더 많은 황제보다도 거지가 더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힐링할 수 있고 웰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수명을 가지고서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건강 수명으로 100세까지 여러분 사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공감방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